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경제학의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국제경제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 바로 환율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접니다. 국제경제학이라는 거대하고 험난한 산을 넘을 때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줄 든든한 가이드, 경제학장 박사. 저만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느새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정책과 이론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논의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어떤 환율 제도를 선택할 거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나라의 무역, 물가, 더 나아가서 경제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근본적인 결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박사님, 시작하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아, 바로 그 질문. 핵심을 짚었네요.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두 영웅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복잡한 논쟁을 좀 더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보죠.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두 명의 슈퍼히어로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바로 안정성의 화신 캡틴 스테빌리티와 유연성의 여왕 플렉시걸입니다. 두 영웅의 특징이 이름에서부터 딱 드러나죠. 먼저 캡틴 스테빌리티는요, 이름 그대로 환율을 아주 튼튼하게 딱 고정시켜서 경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플렉시걸은 환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서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또 각 나라가 독립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힘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영웅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거나 혹은 흑자가 너무 커지는 이런 대외 불균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두 영웅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캡틴 스테빌리티는 힘은 아주 세지만 좀 뻣뻣한 면이 있어요. 환율을 억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대외 균형을 맞추려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계속해서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균형점을 찾아줘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교과서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로 종합균형을 이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지금의 불균형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아니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캡틴 스테빌리티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플렉시걸은 어떠냐? 완전 달라요. 아주 날렵하죠. 경제에 불균형이 생기면 그냥 환율이 시장의 힘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서 수출과 수입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덕분에 정부가 머리 아프게 개입하거나 다른 나라랑 어렵게 협상할 필요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요, 해외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지거나 금융위기 같은 게 터졌을 때 이런 외부 충격에는 누가 더 잘 버티나요? 와, 정말 예리한데요? 바로 그게 우리 영웅들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교란 요인에 대한 방어력을 한번 비교해보죠. 여기서 교란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를 막 흔들어 놓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외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것 같은 일들이죠. 자, 이런 거대한 충격파를 과연 누가 더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대견에서는 플렉시걸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거의 필살기 수준인데요. 바로 절연 효과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꽝 하고 오면 환율이 스펀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그 충격을 싹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서스펜션처럼요. 덕분에 국내 경제는 그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로 가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플렉시걸은 외부 충격을 막아내는 건 잘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캡틴 스테빌리티는 국내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만 고정된 환율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해외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우리나라로 가져와 버릴 위험이 있죠. 이야, 정말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대결이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환율의 움직임을 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는 존재들, 바로 투기 세력과의 싸움이죠. 과연 누가 이 위험천만한 적수들을 더 잘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승부가 좀 명확하게 갈립니다. 캡틴 스테빌리티는 환율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공격 방향이 너무 뻔한 아주 쉬운 목표물이 되어버려요. 이걸 일방적 투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반면에 플렉스 거래 세계에서는 환율이 어디로 틀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투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심지어 경제학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은 합리적인 투기가 오히려 환율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이게 좀 재밌는 관점인데요. 합리적인 투기꾼이라면 환율이 정상보다 너무 싸다고 생각될 때 외환을 사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될 때 팔 거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의 변동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플렉시블 거래 세계에서는 투기 세력이 꼭 나쁜 악당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누가 이긴 거냐고요? 아마 다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누가 이겼냐? 이거죠?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사실 이 대결의 승자는 없습니다. 최고의 영웅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이 최종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외 균형을 자동으로 맞추거나 외루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또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쓰고 싶다면 플렉스 거리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하지만 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면 캡틴 스테빌리티가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웅을 부를지는 전적으로 각 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내용 좀 어려웠죠? 맞습니다. 국제경제학 결코 만만한 학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더 필요한 영웅은 캡틴 스테빌리티일까요? 아니면 플렉시걸일까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